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며느리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복수극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설정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새로운 인물과 예측 불가능한 반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여름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모든 불이 꺼진 적막한 거실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전화는 강 여사로부터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국내 굴지의 명품 패션 그룹 엘레강스 코리아의 총수이자 이 시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카리스마와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 회장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윤 실장님이라는 말에 강 여사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윤 실장은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강 여사는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아들의 결혼 발표가 맴돌았습니다. 상대는 바로 그룹의 신입 디자이너 이수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이렇다 할 배경도 없는 수진과의 결혼은 강 여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 여사. 응급실 앞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수진은 넋이 나간 얼굴로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낙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시고 가망이 희박합니다.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강 여사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윤 실장님이 수진의 흐느낌 속에는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인지 모를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의식을 잃었다고 여겨졌던 강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놀랍게도 강 여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가 치밀하게 준비한 연극이었죠. 몇 주 전부터 강 여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시선, 아들 윤 실장의 행동,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척을 해서 진짜 얼굴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오랜 친구이자 동지인 노 변호사와 함께 이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 변호사는 현재 간병인으로 위장해 모든 것을 기록할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 더 지난 후 강 여사는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웅장한 저택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죠. 이제 이곳이 그녀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이 강 여사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좋겠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 간병인도 구해야겠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침실은 저택 2층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여름 끝자락의 무더위가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강 여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간병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강 여사와는 20년 넘게 함께해 온 절친한 동료이자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 노 변호사입니다. 노 변호사는 아들과 수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수진이 노 변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15년간 중환자 간병을 해왔습니다. 노 변호사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간병 교육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노 변호사는 강 여사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 여사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비됐지?
강 여사는 눈을 감은 채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 창 밖으로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곧 이 집안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적당한 근심이 어린 표정까지. 모든 것이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9시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수진이 방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는 의식불명 상태의 강 여사만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려고 했어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지겨워졌거든요. 강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 화분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강 여사가 아끼던 순백의 동백꽃이 담긴 청자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화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꽃을 참 좋아하셨죠? 수진이 화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일부러 손에서 화병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순백의 동백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 여사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화병은 돌아가신 남편이 살라생전에 선물한 것이었고 동백꽃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꽃이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죠. 수진은 침대 가까이 다가와 강 여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들리시나요? 아마 안 들리실 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강 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이 집도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될 거예요. 수진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윤 실장 오빠도 제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시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문이 열리며 노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노 변호사가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화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건데 정말 죄송해요. 노 변호사는 수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가 정말 훌륭하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노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노 변호사는 조용히 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 들었지? 노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윤 실장까지 자기 편이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내 아들도 그런 건가? 노 변호사는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강 여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름 끝자락에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윤 실장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수진은 윤 실장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회사 일도 그렇고. 2층에서는 강 여사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진심도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 변호사는 강 여사의 침실에서 작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 여사님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해야겠어. 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하거든. 강 여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 변호사의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은 평상시처럼 강 여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 변호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수진이 말했지만 그 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이 침대 곁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놀라시겠지만 윤 실장 오빠가 알려줬어요. 강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금고에는 회사의 중요한 서류들과 개인적인 비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그것까지 알려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진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장도 이미 준비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요. 이때 노 변호사가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의 서재에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서류가 여기 있었구나.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회사 지분 관련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만 수정하면.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윤 실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상태는 어땠어? 윤 실장이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윤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아. 어머님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아야 하거든. 당연하죠. 이제 오빠가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윤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무슨 절차요? 경영권 이양 같은 거 말이야. 어머님이 의식불명 상태이시니까 법원을 통해서. 수진이 윤 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볼게요.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강 여사는 2층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 변호사는 강 여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너의 서재를 뒤졌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지. 노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윤 실장도 미안하지만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노 변호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수진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의 방에 들어와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보석들이 여기 있었군요.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이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강 여사가 아끼던 사파이어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노 변호사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 물려받아도 되겠죠? 수진이 의식불명 상태의 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더 이상 필요 없으실 테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은 외출을 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 기회에 강 여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여사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거예요? 강 여사는 조금씩 입을 움직여 대답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해. 윤 실장이 정말로 어디까지 갈 건지. 윤 실장도 이미 수진 편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자식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윤 실장과 수진은 또다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하더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졌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윤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줘. 이 순간 강 여사는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계획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강 여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 변호사가 아직 오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수진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수면제예요. 아주 강한 거죠. 의사들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강 여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깊이 잠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봉투를 가방에 넣고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은 잘 주무시고 계세요. 노 변호사는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볼게요. 수진이 나간 후 노 변호사는 즉시 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보여. 노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노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노 변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야겠어. 아직은 안 돼.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윤 실장이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봐야 해. 그날 오후 윤 실장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수진과 만나 중요한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니까 어머님의 개인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엘레강스 코리아 지분만 해도 엄청난 가치잖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유언장이야. 어머님이 남기신 게 있을 텐데.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준비했거든요. 준비했다고? 어머님께서 쓰신 유언장이 있어요. 물론 제가 대신 쓴 거지만요. 윤 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잘했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강 여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유언장 조작까지 동의하다니. 저녁 시간 부부는 거실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나에게 상속된다고 하더라.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윤 실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들킬 위험은 없고? 걱정 마세요. 완벽한 계획이거든요. 수진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보면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노 변호사는 강 여사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여사님, 이제 정말 끝이야. 오늘 밤 수진이 뭔가 시도할 것 같아. 노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밤에. 강 여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졌습니다.